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쭉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모듈들을 쭉 가지고 왔고요. 모듈들을 쭉 가지고 온 다음에 저 모듈들을 가지고 load mlist라는 저 함수를 사용을 해서 xtrain ttest 트레인과 테스트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학습용 데이터는 6만 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는 10,000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 10,000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조금 아래쪽에 이제 get 데이터에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load mlist에서 쭉 가지고 와서 xtrain, xtest 이렇게 가지고 왔죠. 6만 개, 10,000개 맞죠? 6만 개, 10,000개, 얘는 6만 개, 얘는 10,000개, 그렇게 됩니다. 트레인용으로는 6만 개, 테스트용으로는 10,0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xtest라는 변수가 이제 10,000개의 값을 담고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어디 있죠? get data라는 걸 사용을 해서 x하고 t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 넣어주죠. 어떤 값을 집어 넣어줬습니다. 자, get data를 써주게 되면은 예, 이걸 통해서 x하고 이제 t에다가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들어간 값을 가지고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서 x에 대한 쉐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10,000 곱하기 78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get data라는 걸 써서 x하고 t를 받았고 그 x 쉐입을 했더니 10,000에 784라는 값이 나왔어요. 저 말은, 자, get data를 했을 때 xtrain, ttrain, xtest, ttest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리고 return을 통해서 xtest, ttest 이것만 지금 전달이 된 거죠. 얘는 6만 개, 얘는 10,000개. 그래서 x 데이터는 실제로 테스트용, 검증용 데이터로 10,000개가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이렇게 10,000개 데이터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온 10,000개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초기화를 해주고, accuracy count 0으로 초기화 해주고 10,000번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안에다가 init 네트워크 해주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어디죠? init 네트워크 해주면은 sample underbar weight.pkl이라는 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웨이트 값들이 담겨 있는 피클 파일을 불러와서 얘네들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죠.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그 네트워크를 돌려주면은 저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들어온 값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해서 y에다가 전달해 주죠. 그래서 그렇게 전달받은 y는 0부터 9까지 그 확률 값들이 쭉 들어와 있을 거예요. 0일 확률은 뭐 1%, 2일 확률은 2%, 3일 확률은 1%, 4일 확률은 95%, 5일 확률은 2%, 6일 확률은 0.1%,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4라는 값이 여기 P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들어간 P 값하고 실제로 이 I에 해당되는 T 값, 이 T 값은 우리가 집어넣어준 게 아니라 이 사진에 대해서 원래 4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었으면 4라는 값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검사를 해서 같으면 accuracy count에다가 1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 2, 3, 4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될 거고, 이게 맞으면은 이 값은 증가가 될 거고요. 틀리면은 증가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분의 맞은 개수 이렇게 해서 확률 값을 찾아낼 거고요. 0에서 1 사이에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 값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accuracy 얘가 나오고 0.9352 93.5%라는 그 값을 이렇게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인 거죠.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x하고 언더바에다가 get data를 한번 집어넣어보죠. 요 값들을 가지고 와서 x하고 언더바, 지금 t 값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주고, 네트워크에다가도 똑같이 init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w1, w2, w3에다가 이거는 위에 썼던 거를 그대로 써줄까요? 네트워크 값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주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준 다음에, 자, 뭘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냐 그러면 X shape 그 다음에 W1의 shape X, W1, W2, W3, Y까지 이 값들을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이 W2 shape, W3 shape, Y shape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자, X shape은 1000 곱하기 784, W1의 크기는 784 곱하기 50, W2는 50 곱하기 100, W3는 100 곱하기 10, Y는 10.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X의 사진의 크기는 784고요. Y 출력물은 10이 돼야 되는 거는 알고 있죠. 자, 28 곱하기 28짜리 사진이니까 입력은 784가 돼요. 입력은 784고요. 출력은 0, 1, 2, 3, 4, 5, 6, 7, 8, 9 그 10가지 중에 하나니까 각각에 대한 확률 값을 담을 수 있는 10개의 출력이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784라는 입력이 있으면은 W1은 784 곱하기 50이라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W2는 50 곱하기 100이라는 매트릭스가 되고, W3는 100 곱하기 10이라는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야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0이 되는 거죠. 자, 자, 다시 이거를 똑같은 거를 출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x 대신에 x의 제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x 제로 해주면 이제 그 1000 곱하기 784가 그냥 784 하나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진 하나에 대해서 W1 곱하고 W2 곱하고 W3를 통해서 최종적인 출력 Y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게, 이거는 제가 그냥 하나하나 쓰기는 좀 귀찮으니까 복사를 해서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화면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마크 다운으로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한 개의 입력값 784라는 입력값을 가지고 있고, 출력이 10이 될 때 784에다가 784 곱하기 50이라는 행렬, 그 다음에 50 곱하기 100 행렬, 100 곱하기 10 행렬이 각각 주어지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10이라는 크기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10이라는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자, 1 곱하기 784, 784 곱하기 50, 50 곱하기 100, 100 곱하기 10, 그러면 1 곱하기 10이 돼서 최종적인 값 10이 되는 거죠. 행렬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행렬을 곱할 때는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게 서로 크기가 같아야만 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784 똑같고 50 50 똑같고 100 100 똑같을 때 얘가 그리고 10이 됐어요. 얘는 1 곱하기 784니까 1 곱하기 784, 784 없어지고 50 없어지고 100 없어지고, 그럼 1 곱하기 10 해서 최종적인 출력값 10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개의 사진을 가지고 10,000번 반복을 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x가 10,000 곱하기 784라는 값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10,000 곱하기 784. 그리고 w1은 784 50, w1 w2 w3는 똑같겠죠. 그러면 10,000 곱하기 784 똑같은 784 없어지고 50 없어지고 100 없어지고, 그러면 10,000 곱하기 10이라는 최종적인 출력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0은 각각에 대해서 0부터 9까지의 확률값을 가질 것이고, 이 만이라는 숫자는 테스트용 사진들 각각에 대한 순서겠죠.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각각의 순서고, 각각에 대해서 10개씩 그 확률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세 번째, 이걸 보면요, n 곱하기 784라고 했는데, 자, 1번하고 2번 요 두 개만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1번하고 2번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썼고 다른 책에서도 이 부분이 왜 언급이 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게 지금 배치 처리라는 것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배치 처리가 뭐냐 그러면, 또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써두겠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는 CPU의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리 속도가 느린 CPU라고 해도 하드디스크를 읽거나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보다 CPU에서 계산을 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빠릅니다. 즉,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 늦다는 얘기는 연산 장치인 CPU나 그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읽어 들여오는 데이터를 읽어 가지고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즉, I/O, 입력, 인풋, 출력, 아웃풋에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좀 더 빠른 시간에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읽어오는 게 좋습니다. 즉, 1번처럼 사진 한 장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처리를 하고 세 번째 사진을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장 읽어오고 연산은 금방 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진 읽어오고 연산하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진 읽어오고 연산하고, 이렇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두 번째, 차라리 10,000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다 읽어온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 읽고 쉬었다가 또 하나 읽고 쉬었다 또 하나 읽고 하는 거는 읽고 그 다음 읽기 전에 약간의 시간 텀이 있죠. 그 시간 텀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 그러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읽었던 그 위치로 찾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읽어야 되고, 읽은 다음에 다시 헤드라 그러는데 이게 안전한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복원이 돼요. 즉, 기계적인 움직임들이 10,000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읽는 거잖아요. 읽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다 읽은 다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 10,000개의 사진을 처리를 할 때 100장씩 100번만 반복을 하자. 한 장씩 10,000번, 10,000장을 한 번에, 이게 아니라 100장씩 100번 처리를 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자, 두 번째, 10,000장을 한꺼번에 읽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컴퓨터 메모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지금 28 곱하기 28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진이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사진 자체가 좀 크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좀 더 많다. 얘가 한 100만 장 정도 되고, 사진 하나의 크기가 한 1메가에서 한 10메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읽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웬만한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배치 처리라고 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 n개만큼 이걸 처리를 하게 하고, 이거를 n번 반복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두자. 이렇게 하는 게 한 장씩 처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배치 처리예요. 자, 이 배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